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35살이 된 올해 저는 여전히 국밥집 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요. 사람들은 제가 국밥집 딸이라는 것을 알면 대부분 그냥 웃고 넘기곤 하죠.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미묘한 편견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요. 특히 제 남편 김태우 교수의 친구들과 가족들 사이에서는요. 우리 부부의 만남은 소설 같았어요. 대학 시절 태우 오빠는 시험 기간마다 우리 국밥집에 찾아와 고기국밥을 먹곤 했죠. 제가 알바로 일하던 그 국밥집이 바로 제 부모님이 30년 넘게 운영해 오신 진수국밥이었어요. 태우 오빠는 제 부모님이 끓이는 국물 맛에 반해서 찾아왔다고 했지만 나중에 고백하길 사실은 저를 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태우 오빠가 유학을 다녀와 교수가 되고 나서야 결혼했어요. 물론 결혼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태우 오빠의 부모님은 의사나 변호사 집안의 따님과 결혼하길 바라셨으니까요. 하지만 태우 오빠는 완강했고 결국 우리는 결혼에 성공했어요. 결혼 후에도 태우 오빠의 집안에서는 저를 그다지 반기지 않았어요. 특히 아버님과 같은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시동생과 동서는 항상 저를 국밥집 딸로만 봤죠. 동서는 전국 5위권 의대를 나온 의사였고 동서의 집안도 대대로 의사를 배출한 명문가였어요. 그래서인지 동서는 항상 저를 깔보는 듯한 태도를 취했죠. 형님, 그 옷 어디서 사셨어요? 형님 안목 좀 기르셔야겠다. 형님, 이런 와인도 아세요? 의외네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속으로는 비웃는 듯한 그 말투가 가끔 저를 상처 입혔죠. 하지만 저는 태우 오빠를 위해 참았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국밥집 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한 적도 있었거든요. 결혼 5주년이 되던 날 태우 오빠는 저를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의 뷔페로 데려갔어요. 화려한 장식과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그곳은 제가 평소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하지만 태우 오빠는 특별한 날이니 특별한 곳에서 식사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들을 접시에 담아 테이블로 가져왔어요. 태우 오빠는 와인을 주문했고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어요. 어머, 형님을 이런 곳에서 보게 되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시동생 태준 씨와 동서 혜린 씨가 서 있었어요. 둘 다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형수님. 여기서 뵙네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태준 씨가 물었어요. 응, 오늘 우리 결혼 5주년이야. 태우 오빠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축하해요. 동서가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 미묘한 빛이 있었어요. 태준 씨는 우리에게 같이 식사하자고 제안했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동서는 계속해서 호텔의 음식과 와인에 대해 이야기했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듯했죠. 이 와인은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특별한 빈티지예요. 우리 지난번에 프랑스 여행 갔을 때 직접 와이너리에서 구입한 것과 비슷한 것 같네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인에 대해 잘 몰랐으니까요. 태우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됐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동서는 제가 접시에 담아온 음식을 보더니 살짝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이런 고급 호텔 뷔페에서 불고기와 김치를 드시네요. 그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태우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고 태준 씨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시동생이 아내를 제지하려 했지만 동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저는 이런 곳에 오면 꼭 프랑스 요리나 이탈리안 코스를 즐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화 차이가 있구나 싶어서요. 동서의 말에 저는 점점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문화 차이라니요? 마치 제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말하는 동서의 태도가 참을 수 없이 불쾌했죠.
그때 동서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형님, 이런 호텔 뷔페는 형님 수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역시 형님은 형님 수준에 맞게 국밥이나 드시는 게 어떠세요? 그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테이블이 얼어붙었어요. 태우 오빠가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누군가가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어요. 사장님, 음식은 입에 맞으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우리 테이블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그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 있는 것을 느꼈죠. 네, 감사합니다. 태우 오빠가 대답했어요. 총지배인은 동서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그의 태도가 변했어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윤 사장님께서는 오늘 저녁 특별히 이 호텔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윤 사장님이요? 동서가 물었어요. 어떤 윤 사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지배인은 저를 바라보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윤서진 사장님의 부모님이십니다. 윤상철 회장님과 사모님께서요. 그 말에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태준 씨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회장님이요? 동서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총지배인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네, 진수푸드의 윤상철 회장님이십니다. 사장님께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직접 진수국밥에서 손님들을 맞이하시며 30년 넘게 그 전통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총지배인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윤 사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을 VIP룸으로 안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하십니다. 동서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어요. 그녀는 자신이 방금 전에 한 말들이 모두 들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에 질린 듯 했죠. 그리고 총지배인이 동서를 향해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신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며 저를 향해 찡긋하셨어요. 사실 총지배인님은 저희 아버지와 오랜 친구 사이거든요. 제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으니 일부러 와서 동서에게 겁을 주려는 거였죠. 동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자신이 방금 한 말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은 듯 했죠. 저는 그냥 농담으로. 동서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런 말들이 농담이었다고요? 모두의 시선이 새로운 목소리를 향해 돌아갔어요. 저의 아버지 윤상철 회장이 테이블 앞에 서 계셨어요.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셨죠. 아버지의 옆에는 어머니 박미영 여사가 서 계셨고요. 서진아, 우리 딸. 아버지가 저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결혼 5주년을 축하한다. 네가 오늘 여기 올 거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단다. 아버지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그러고는 아버지는 동서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서진이의 동서인가 보군요. 방금 내 딸에게 한 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국밥이나 드세요라. 참 재치 있는 말이네요. 동서는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태준 씨도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로 앉아 있었고요. 저는 50년 전 한 그릇의 국밥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한 그릇의 국밥이 지금은 전국 체인이 됐고 덕분에 저와 제 가족이 호의호식하며 살게 됐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주 일요일마다 직접 국밥을 끓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뿌리이고 제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니까요. 아버지는 동서를 향해 다시 한번 미소 지으셨어요. 당신 같은 젊은이들이 가진 문제점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뿌리를 잊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당신은 내 딸을 국밥집 딸이라고 비웃었지만 사실 그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타이틀입니다. 동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 이제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총지배인이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만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총지배인님이 눈빛을 주고받는 걸 보고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우 오빠는 갑작스런 아버지의 등장에 놀랐지만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미안해, 서진아. 내가 먼저 나섰어야 했는데. 그가 속삭였어요. VIP룸으로 향하는 동안 동서는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무시하셨죠. 대신 아버지는 태우 오빠와 저에게 결혼 5주년 선물로 파리 여행권을 건네주셨어요. 우리 딸이 행복한 것 같아 다행이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란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태우 오빠는 침대에 누워 꼬숩다는 표정이었죠. 서진아, 그때 딱 장인어른이 나타나시다니. 너무 통쾌했어. 재수씨 표정 봤어? 결혼하고 가족 행사에는 참여도 안 하더니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랐나 봐. 태준이도 그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야. 그가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에 기대었어요. 오빠, 나도 진짜 통쾌했어. 매번 무시하는 듯한 그 눈빛이 너무 불쾌했는데. 그날 이후로 동서는 저에게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항상 정중하고 친절했죠. 하지만 저는 그녀가 진정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제 가족의 부와 권력 때문에 태도를 바꾼 것뿐이니까요. 태준 씨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제 부모님은 여전히 매주 일요일마다 진수국밥에서 직접 국밥을 끓이세요. 그리고 저도 종종 그곳에 가서 부모님을 돕곤 해요. 태우 오빠도 함께요. 오빠는 그곳에서 국밥을 먹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저 역시 국밥집 딸이라는 타이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쩌면 인생은 국밥과도 같은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깊은 맛이 숨어 있죠. 그리고 그 깊은 맛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 그리고 진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종종 그날 동서의 표정을 떠올려요. 형님 수준에 맞게 국밥이나 드세요 라고 말했을 때의 그 오만한 표정, 그리고 총지배인이 아버지를 소개했을 때의 그 창백한 얼굴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품격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지에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국밥집 딸이죠.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